네, 오늘도 11장을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수레가 쓸모 있는 것은 빈 통을 이어진 빗살들이 모여서 그것을 지탱하기 때문에 바퀴가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것도, 또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도 그 내면이 비어져 있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도 벽을 쌓고 또 창문을 내고 또 드나드는 문을 내고, 그래서 지붕을 덮고, 그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비어져 있는 그 쓸모없을 것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변화의 원칙이고 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왜 내가 신이라고 하는 말에 공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냐면은, 공을 활용하지 않고 공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들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다 신이고 부처이고 도사들인데도 자신들은 부처이면서 도사이면서 성인인 것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공을 활용할 줄 모르고 비어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눈이, 제가 이제 인용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의 그 의식하는 중에서 제일 많이 읊조리는 경이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 반야신경의 그 270자의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들의 작용과 신들이 때때마다마다 하는 일들을 규명지어 있는 경인데, 그 첫 마디가 딱 중요한 얘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우리는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라 밀다시, 즉 부처의 지혜를 품고서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에 오온이 비어있음을 알고 그 비어있음을 알므로써 도일체고액, 일체의 고통을 넘어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뒷문장부터는 사리불이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즉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라는 문장으로 쭉 이어져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실상의 신을 알고 부처를 안다는 것은 공을 모르고서는 전혀 거기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오온이 비어있음을 알고, 오온이는 우리가 이제 그 감각기관이죠.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접촉해서 하나의 의식이 나오는데, 이 의식이 공하더라,
공하다고 해서 빈 것이 아니라, 예, 그 공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마다마다가 씨 없는 수박처럼 그냥 일어났다 멸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즉 생멸의 작용을 알지 않고서는 공을 알 수가 없죠. 즉 우리가 생멸의 작용이란 마음속에서 우리의 정신 속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멸 생사라고 하는데, 꼭 사람이 살아서 죽어서의 행위가 아니라 마다마다의 찰나찰나의 생각이 생사를 넘나들듯이 모든 문제나 모든 일들을 파악하고 마다마다의 생각이 그것을 정리해 가고 있는데, 그 온갖 과정들이 과연 있다라고 하는 유의 존재에서 부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항아리 속처럼 생사의 생각이 순간순간마다마다의 생각이 들고 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만법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공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부처의 많은 말씀 84,000 경문이든 노자의 도덕경이든 공자의 사서삼경이든 알 수가 없습니다. 공을 접하지 않고 공을 모르고서는, 그리고 주역의 공부에서도 주역은 우리가 즉 1부터 8가지 그 천지운행의 주체들을 놓고 음양의 관계를 따져서, 즉 때때마다마다의 기운을 성하고 쇠하는 성쇠의 과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측해 내는 것인데, 주역조차도 이거 들고 나는 것 천지자연의 무의의 자연을 알지 못하고, 즉 공을 알지 못한다면은 제대로 풀 수가 없죠. 문자만 보고 풀라고 해서는 그건 제대로 된 풀이가 아니지요.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보고, 내가 첫 장을 읽어보고 내가 한 책을 덮은 뒤로 거의 한 7, 8년간 보지 않았었어요. 왜? 너무 딱 도의 정점에 들어가는, 저의 핵심에 들어가는 말을 딱 1장에 써 놓은 것을 보고서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2장을 펼쳐볼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거의 한 7년이나 8년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정도로 내가 이제 이 노자 책을 덮어놨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있어. 노자의 그 도덕경 책을 한번 남들은 어떻게 풀어놨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자의 책을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남들이 쓴 책을 8권을 샀어요. 8권을. 8권을 사서 제가 2년간을 쭉 훑어봤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도 공의 사상을, 즉 공을 알지 못하고 유물론적인 것, 즉 물질 중심의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책을 써놨기 때문에 노자의 원뜻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노자의 도덕경이나 유교의 사서삼경이나, 즉 모든 것들을 추론해내야 되잖아요. 그 문장 속에서 그 문장이 어느 계절에 어느 상황에서 써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봄에 피는 꽃을 보고 그 봄에 이쁜 꽃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글을 썼는가 하면, 또 여름에 꽃을 보고 또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는가 하면, 때로는 가을에도 피는 꽃을 보고 그 꽃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여 글을 짓고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겨울이라고 해서 꽃이 안 피겠어요? 겨울에도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꽃이든 피어 있는 기간이 길든 짧든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꽃이 피어 있음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마다마다의 신들의 작용이죠. 때때마다마다의 작용이죠. 그 꽃들마다마다 하나하나가 다 신을 품고 있고, 그 꽃들마다마다가 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생멸의 시간을 보냈겠어요? 즉, 공암 속에서 들고 나는 끊임없는 생멸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신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어있는 공간, 이 11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껍질을 비비고 껍데기를 만들어서, 즉 그 무엇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내면에 비어져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품지 못하고서는, 공을 품는다는 것은 신을 품는다는 것이고, 부처를 품는다는 것이고, 공자를 품는다는 것이고, 노자를 품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말로만, 글로만이로서는 품을 수가 없다. 노자는 비어있음을 활용하는 것이 만인에게 유익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유익됨과 동시에 사람들 역시 공과 함께 살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쓸모 없는 것, 이따금 산길을 등산하거나 산길을 헤치면서 걸어갈 때에 분명히 이 자리가 지금 나무가 우거져 있지만은, 언젠가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꾸어서 논을 만들고 또 밭을 만들고 또 집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았던 큰 넓은 터를 지날 때가 눈에 많이 보이는데, 그것은 때의 일이죠. 때의 일. 즉, 알 수는 없으나 100년 전에 사람이 살았었는지, 20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의 형태였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그것은 때때의 일이 아니겠어요? 어느 것 하나 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마다가 때때의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피해서, 또 누군가의 위협을 피해서 들판으로 피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바닷가나 섬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것은 빈 것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겠느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절에 다니는 친구가 밤에 10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스님, 제가 급한 일이 있는데 스님 좀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와요. 얼마 있으니까 왔어요. 친구하고 둘이서. 혼자 오기는 떨쩍지근하니까 친구랑 둘이 불렀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누라가 뿔이 났다는 거예요. 왜 뿔이 났냐 했더니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꽤 오래된 시이니까 이 카드를 쓰게 되면 카드 사용 내역서가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부인은 신랑은 이제 그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 카드 그 사용 내역서가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뭐 무슨 호텔에서도 오고 뭐 무슨 뭐 큰 음식점에서도 오고 뭐 아이간 부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떨쩍지근한 데서 오는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신랑은 회사에서 외빈 접대하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 카드로도 쓸 때가 있겠지만은 또 자신의 카드로도 쓸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심코 이제 공적인 일에 내 사적인 카드를 쓰게 되니까 그 이제 카드 내역은 어떻게 집으로 딱딱 전송이 되는 거죠. 이게 이 부인이 그걸 이제 꾸준히 한 몇 달간을 모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이거 우리 신랑이 바람 피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할 만큼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 신랑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신은 그것이 아니라 접대용으로, 네, 말하자면 회사에서 어떤 손님들 오면 어느 음식점 가서 대접하고 또 잠자리도 또 마련해 줘야 되고 이런 과정이니까 자기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데 생각은 부인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본인 카드로 본인이 결제했는데 그리고 그 카드 내역이 쫙쫙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뿔이나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더니 그냥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안 산다고,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이거 왜냐하면 자신이 한 행위는 없는데 부인은 의심을 하게 되니까. 어찌되었든 가정은 부부가 있어야 이루어지고 또 부부가 참 떡을 치든 죽을 쓰든 밥이 진밥을 만들든 된 밥을 만든 가정 내에서 일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지 말아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근데 그날 저녁에 와서 내가 이제 내려준 결론은 그거예요. 어떻게 이제 부인을 집으로 모시고 와라.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핑계 대서 모시고 오고 네가 한 행위가 온당하든 온당하지 않았든 그것은 얘기하지 말라. 일단 그 덮어놓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제 어떻게 해서 참 처가에서 이 신랑을 참 건실하고 잘 봤기 때문에 우리 이서방이 그런 일이 없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이제 그 자기 딸을 너는 집에 가서 신랑하고 속속히지 말고 살아라 해가지고 이제 부인을 모시고 와서 그 일이 이제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즉 바람이 사방에서 불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 벽을 세웠다고 해서 그 바람이 불어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쪽을 막아놓으면 남쪽과 서쪽과 북쪽이 터져 있으니까 어때요? 바람이 또 휘몰아치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소리 하지 말아라. 절대 입을 뻥끗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된다. 예.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아침밥 먹고 그냥 조용히 출근하고, 또 이제 결론을 알아봤더니 그 신용카드의 결제 그 내역이 그렇게 가정으로 날라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카드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회사로 돌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막았죠. 집으로 못 오게. 그래가지고 그 풍파가 한 2달 가까이 갔습니다. 사실 가정 내에서 부부가 2달 동안 적군처럼 사는 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비어져 있는 이 항아리, 이 생각이라는 놈은 그거는 정해진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 내 생각이 나의 부인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고, 또 부인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을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이제 바람이 일어나면은 뭐 사람들은 우리가 북풍의 겨울의 찬바람만 매서운 거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봄 바람이든 여름 바람이든 가을 바람이든 겨울 바람 못지않게 다 때때마다마다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겁을 먹거나 어느 일을 당할 때에 미리 마음이 쫄아가지고 작아진다면 그것을 충분히 대항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하게 돼요. 왜? 이미 겁을 먹어버리고, 난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게 소화적 판단을 내려버리면 어떤 일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끌려가는 상황이 되죠. 지금 세상을 살아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다 끌고 가는 것처럼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철학적 관계에서 아니면 신앙적 관계에서 다 끌려가고 있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마다는 다 제 잘났다고 떠들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끌려가는 거죠. 무엇을 끌고 가는 사람과 끌려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엇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법이 공하다는 그 만고의 진리를 우리는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으로 치부한다면 공을 알 수가 없고 신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의 자성부처가 신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공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에게 끌려가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자신이 신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죠. 우리가 끌고 가는 자와 끌려가는 자는 다릅니다. 자신이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끌고 가는 사람들이 눈에서 보면은 그런 바보 멍청이들이 없죠.
어떤 작은 일에 얽매여서 큰 것을 놓쳐버리는 소탐 대신 작은 것을 탐해서 큰 것을 놓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끌려가고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끌려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대의가 망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사람이 살아나가는 큰 정체성을 품은 그 대의를 망각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 소인배들이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라도 앞서서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나가다 머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일면은 되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말씀은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누구라도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오게 되어 있지만은 자기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거나 또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물러서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 사회는 발전이 없는 거죠.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 도와 덕을 가르치지 않아서 시체말로 세상이 싸가지 없는 세상이 점점점 되어 가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사람이 올바른 행위를 하고 남과 함께 이뤄내는 행위에 피어나는 꽃이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지녔다, 재물이 많다, 학식이 많다 이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이루어서 아름다운 얘기를 만들어내는 그 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꽃이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도덕경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누가 지금 도와 덕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다 있다 없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에서 퐁당퐁당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 세상에서 도가 최고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며 덕이 사람들의 행위를 결정짓고 만인들을 살아가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신이 있죠. 하늘을 존중하는 정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착한 일을 행해야 하고 온당히 사람다운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땅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남의 거 욕심을 안 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련만은 지금은 도덕을 망실하고 도덕을 상실한 자들이 물질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가면서 사람들을 물질로 현혹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을 알지 못하고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깊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공이란 신들이 지니고 있는 생사의, 즉 들고 나는 것이 빈 항아리인 것을 알아차리는 것인데, 신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신이죠. 감히 말합니다마는 사람밖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어느 신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신이다라고 말한 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즉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요리 맞추고 요리 맞추고 요리 맞추고 요리 맞춰서 서로 신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모시면서 그 모시는 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규합하고 또 거기에서 또 먹고 사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쓸모 없는 것이 쓸모가 있는 것은 빈 공간이고 빈 공간의 활용입니다. 누구라도 비어있는 공을 제대로 담고 도와 덕을 품어서 세상을 뒤엎는 큰 뜻을 품은 대장부를 만나보기를 학수고대해 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이 오이야 오이야